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소식인데요.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사과한다고 했는데 곧바로 지명직 최고위원 그리고 정책위 의장 당직 인선을 했는데 이게 대부분 다 윤호계인 인사들이에요? 맞습니다. 우선 그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직접 임명한 인물은요. 조광한 경기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입니다. 이 조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호남 출신이고요. 사실 경기도 쪽에서는 좀 뭐랄까요 이름이 있는 인물이에요. 뭐냐면 민주당 출신이죠. 예, 민주당 소속으로 남양주시장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외연 확장과 대여 공세의 역할을 오히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이재명 경기지사 때 둘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죠. 매우 안 좋았죠. 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계곡 정비 사업인데 남양주가 산도 많고 계곡이 많습니다. 근데 이 행정 집행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분이 좀 물렀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지사가 특사경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걸 처리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좀 이 불편한 관계가 형성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이전에도 좀 성향상의 좀 차이도 있습니다. 이분이 생각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8년생 50 몇 년생이더라고요. 정도로 아는데 이른바 구동교동계입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 가신그룹 언저리에 있던 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시겠지만은 지금의 민주당은 노무현 그룹들의 뿌리가 이제 계속해서 그렇죠. 퍼져가면서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도 노사모라든가 그렇죠.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정치권에 몸담은 좀 개혁 성향이 좀 도드라진 분인데 그 당시에 이제 구동교동계라고 하는 분들은 조금 성향이 다르죠. 네. 호남 연고가 있다라는 옛날 정치인 그런 좀 뭐 민주당 성향의 고유의 특성은 있습니다만 옛날 정치인 특성이 있어서 좀 달랐죠. 네. 실제로 그 민주당에서 당뇨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네네. 선전국장도 그렇죠. 했고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 기자들하고도 많이 알아요. 많이 압니다. 민주당 옛날 출입 기자들하고 출입 기자도 많이 알고 친분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노무현 정부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초창기까지 맞습니다. 이어져서 일을 하셨던 것으로 저도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지난해 2월입니다. 그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에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총소리 한번 나지 않는 2시간짜리 비선계엄을 내란이라면서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뭐 전 세계의 웃음거리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내란에 대해서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동조하는 이런 이야기들 좀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탄핵에 반대했고 그리고 구치소 면회도 가고 그랬었죠.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인 친윤 행보를 보여왔죠. 그것을 또 인정을 받은 것 같고 민주당 출신이지만 원래 성향 자체가 좀 보수적이다. 솔직히 민주당이 과거에 이제 진보 개혁적 민주화 운동하신 분들과 호남 연고의 엘리트들이 결합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분은 조금 후자 측면이 강했지 않나. 뭐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윤석열 사과를 우리가 진심으로 볼 수 없는 게 사과가 있으면 그 다음에 행동이 그렇죠. 같은 맥락에서 이어져야 되는데 행동이 정반대로 하니까 이건 쇼에 불과하구나 라고 이제 저희들이 비평을 하는 거죠. 정책위 의장도 친윤 인사를 한 거 아닌가요? 사실은 이 정점식 의원이 임명을 된 걸 가지고 기자들은 좀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이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책위 의장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두 번째 걸요. 그리고 사실은 정책위 의장을 물러날 때 누구와의 갈등이 있었냐면 한동훈 전 대표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한 전 대표가 물러나게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오면서 이제 그전 이제 당 삼력들을 다 내보냈는데 사실은 본인이 더할 뜻을 내비쳤거든요. 당시에. 맞아요. 맞습니다. 단이 많이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냥 나가라 한 겁니다. 나가라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정점식 의원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양수겸장을 한 거다 이렇게 판단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점식 의원은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전 대표의 말하자면 리틀이다라고도 불리거든요. 내가 황교안이다 할 때 제일 앞장서는 사람. 당시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을 시켜준 사람이고 아주 보수적인 그러니까 황교안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이고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도 공안검사 출신이고 공안부장을 했고요. 그런 사람인데다가 친윤인데다가 또 한 전 대표와의 어떤 대립각이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은 포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통합도 아니고 이것은 윤석열 사과에 대한 진정성도 없고
뭐 이렇게 된 그렇죠. 거예요. 거기에다가 핵심은 한동훈 저격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여당 정책위 의장이 정말 짭짤합니다. 그런가요? 네, 당정 협의회를 하기 때문에 각 부처의 차관급들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 챙긴다거나 이런 데에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서 잘렸다. 네. 이게 굉장히 마음속으로 나쁜 감정 품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굉장히 친분이 같은 서울법대 그 선후배이기도 하고 아마 맞습니다. 사실은 이 정점식 의장이 먼저 됐는데 네. 그리고 대구지검에서 같이 이제 일선 검사 때 네. 네. 같이 근무했고 그리고 나중에 캠프에 윤석열 후보 캠프에도 들어갔고 맞습니다. 뭐 예. 계속해서 꾸준히 활동했고 그리고 한남동 집회 집회 가고 뭐 탄핵 반대 집회도 가고 그분이 좀 정책위의장 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전 대표 얘기를 하셔서 이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정점식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쭉 읽어보다가 뭐 아니 왜 정점식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한동훈 전 대표와 가족들이 썼다라는 내용 중에 정점식 나가 이 무능한 땡땡아 말 박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정점식 의원 입장에서는 이것만 두고도 사실 참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계엄 사과를 한 이후에 그 이전 인사도 그랬지만 계엄 사과한 이후에는 오히려 더 친윤 색채를 더 강화하고 네. 이거는 자신의 주위로 울타리를 쌓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계엄 사과가 국민의힘 내에서도 시기적으로 의심을 받고 있거든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윤석열 구형이 되는 시점이다. 즉 윤석열 구형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발 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른바 성동격서 전략으로서 사과를 해서 중도로 가는 척 해놓고 오른쪽 행보로서 한동훈을 제거한다. 실제로 명분을 살짝 주면서 실리를 얻겠다라는 그런 하나의 전술적인 꾀가 아닌가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성국 씨를 또 입당시켰잖아요. 네. 고성국 씨가 이게 스피커가 크니까 네. 그래서 원래 이 친윤 세력에서 이제 계엄 사과하니까 이건 뭐야 막 이랬다가 고성국 씨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조금 이렇게 진정시키는 식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환기는 안 된다. 그렇죠. 그 안에서도 이제 그렇죠. 그거 안에서도 이제 그 강경과 이제 그 온건이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장 대표 쪽 말 들어보면 본인 개인이 포트폴리오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가질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을 놓는다. 그러면 당 대표의 지위가 급격히 무너질 수 있다라고 본인은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나 극우 쪽, 특히 유튜버 쪽에서 강한 비판이 나올 때 자기가 이거를 견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거를 생각하면 또 중도적인 냄새도 네네. 풍겨야 한다는 거죠. 네.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본인의 그게 프로세스로 이건가요? 예, 가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일상적인 대여 투쟁에서는 극단으로 가고 그다음에 선거를 앞두고는 중도로 가면 된다라는 자기 나름의 이 시간 일정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참모가 필요한데 그 전에는 외부의 일타 강사 고성국 박사였는데 이제는 입주과외 선생 고성국 박사로 바꿔서 옆에 두고 늘 조언을 구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성국 박사가 우리나라 이제 정치평론계의 1세대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분이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을 갔다 온 이른바 진짜 좌파 출신의 옛날엔 민주투사 좌파 출신입니다. YS 그쪽 게 아닌가요? 원래는 그렇죠. 이제 김현철 씨 참모됐고 민주당에서 잠깐 천정배 전 장관 참모도 했었습니다. 시사평론 처음 할 때는 약간 중도적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예.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 전술이라든가 이런 그 모략적 기획 이런 데 능합니다. 근데 점점 계속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더니 어느 순간 거의 극우가 돼 있더라고요. 그게 돈 되니까요. 그런가요? 이 정도면 비즈니스네요, 이거는. 네, 제가 사적으로도 좀 아는 관계인데.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사실 장동혁 대표가 무슨 계획이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너무 눈에 빤히 보여요. 그렇죠. 근데 그 계획이 성공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당이 쪼그라들더라도 나의 경쟁자들은 모두 제거하겠다. 이게 계획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은 빌드업하는 중이라고 이야기는 계속 한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 고성국 박사를 영입한 것도 네네. 본인은 크게 좋은 수를 뒀다. 이건 네네. 스스로는 이건 좋은 수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거랑 안에서 느끼는 거랑 좀 다른가 봅니다. 이제 저희는 고성국과 전환길의 차이를 구별 못하는데 네. 그분들은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고성국은 조금 더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분 그렇죠. 이렇게 판단하겠죠. 그리고 고성국 TV가 주도해서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 중에 자를 사람 자르고 그다음에 포용할 사람 포용하고 그다음에 메시지의 간결한 어떤 이 지침성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제법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 세계관 안에도 네. 구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나름 그렇죠. 너는 더 오른쪽, 네네. 나는 그래도 중도에 가까운 극우 뭐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저희도 뭐 이른바 뭐 한겨레 파도 있고 뭐 저기 뭐야 김호준 파도 있고 뭐 최욱 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파가 있나요? 저희 파가 없는 걸로. 이때 파는 저기 정파입니다. 정치적 그런가요? 성향이 있다라는 뜻이지 네, 예. 무리 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